구강내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돼서. 네, 구강내과란 치아나 잇몸을 제외한 구강내 다른 부위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다루는 과입니다. 구강내과는 흔히 알고 있는 턱관절, 이갈이, 구내염, 구강건조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4가지 정도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시면 구강염, 구강건조증, 구강캔디다증, 이갈이 이 4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구강염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입이나 입술 주변에 찢어졌던 경험들을 한 번씩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에는 구순 구강염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구강염은 구순 구강염과 동일한 말인데요. 양측으로 입가가 자꾸 찢어지는 질환으로 포도상 구균이나 칸디다 등의 감염이 됩니다. 증상은 입술 양옆이 갈라지고 각질이 많아지며 입을 벌릴 때 통증이 느껴집니다. 잘 벌리는 사람의 특징은 우선 입안에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입안 환경이 안 좋은 원인으로는 건조하고 부적절한 치아 녹철, 영양소 결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걸리는 체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 빈도는 동일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많이 걸리는 연령대는 30대에서 60대의 성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원인을 살펴보면요. 구강캔디다증, 입마름, 구강건조증, 담배는 감염에 취약한 입안 상태가 원인이 되고 곰팡이균을 번식 용이하게 만드는 행동, 즉 이 혀를 핥는, 깨묻는, 손가락을 빠는 이를 입가를 축축하게 하는 행동들도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 철, 아연 부족에 의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에이즈, 다운증후군, 암, 정신적병 등의 면역질환입니다. 그리고 아예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완치 시에는 입술과 피부가 말려 들어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세균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강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개선 해결이 필요한데요. 물리적 원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합니다. 혀 낼름거리기, 손가락 갈기, 입가 깨물기 같은 입가를 축축하게 만드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철분과 아연을 보충해주고 비타민 D를 먹어야 하며 금연이 필요합니다. 입안 원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틀니를 깨끗하게 소독하며 입술 주변이 촉촉하게 립밤이나 바세린을 바르고 혀 클리너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구강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생제와 항진균제가 필요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에 의한 감염을 제거하기 위해 후식인 에스로반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일주일 이내 끊으면 되고 항진균제는 병소 소실 후에도 2주를 더 사용하여 곰팡이균을 없애면 됩니다. 그 후에도 상처가 남아있거나 가려움증이 있다면 아시플로버 같은 스테로이드 성분을 1주 더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구강염은 발생 즉시 바로 치료를 해야지만 빠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발이 쉬운 질환인 만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병은 자기 관리가 소홀해짐에 따라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구강염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수분과 비타민 D를 자주 보충해주고 입술이 마르지 않게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로 구강염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강건조증입니다. 구강건조증은 구강내과를 찾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호소하는 증상이신데요. 구강건조증은 실제 침 분비량에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입안 건조함입니다. 말할 때 입천장에 달라붙어 딱딱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은 하루에 약 1리터의 침이 침샘에서 분비되어 입안이 건조되지 않게 유지시키며 소화 과정을 돕습니다.
구강건조증은 이러한 침 분비량이 비정상적으로 주로 발생하는 증상이며 자체가 질환은 아닙니다. 1분당 침 분비량이 0.1ml 이하이면 구강건조증으로 진단하나 실제 임상에서 분당 침 분비량을 측정하기 어려워서 환자의 증상 및 구강 상태를 통해 진단합니다. 구강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혀 갈라짐, 혀가 타는 느낌, 충치인데요. 입이 건조하면 혀가 갈라져 틈 사이로 세균 감염이 되거나 곰팡이균에 취약하기 때문에 곰팡이균에 감염되는 캔디다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혀가 타는 느낌이 들고 맵고 신 음식에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침이 없으면 충치도 더 잘 생기는데 특히 뿌리 쪽, 아래 앞니, 치아 앞면에 충치가 잘 안 생기는 곳에 충치가 생긴다면 구강건조증이 의심이 됩니다. 심하면 입안 전체에 충치가 생기기도 합니다. 구강건조증 자가 진단표입니다. 밤 시간 또는 아침에 기상시 입안이 마른다고 느낀다. 평소 낮에 입안이 마른다고 느낀다. 식사할 때 입안이 마른다고 느낀다. 입안이 말라서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다. 입안에 침의 양이 적다고 느낀다. 입이 마른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각 항목을 심한 정도에 따라 0점에서 5점으로 했을 때 옆에 표로 점수를 체크해보면 25점 이상이면 구강건조증이 의심되어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구강건조증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 우울증, 멀미, 고혈압 같은 약이 원인이 되고 비정상적으로 오줌을 배설하는 요금증과 소변량이 느는 당뇨는 폐수 증상을 일으켜서 이까지 분주하게 하며 방사선 치료는 침샘을 파괴시켜 치매 분비를 저하시킵니다. 세 번째로 치매나 걱정 같은 신경학적 요인도 침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그 외에는 에이즈, HIV 바이러스 감염, C형 바이러스 감염, 동물과 침샘을 마르게 하는 쇼그렌 증후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 치료는 생활에서 침이 잘 나오게 하는 습관들이 중요한데요. 오이나 토마토를 크게 씹어 먹으면 침이 잘 나오고 술이나 담배, 카페인을 줄이고 물을 자주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레모나 같은 신 음식을 먹거나 껌 씹기도 침이 잘 나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강건조증 치료는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인공파획이나 약처방을 나가게 되는데 인공파획은 수시로 발라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본원에는 제로미아액이 있어서 구강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구매할 수 있게 말씀드려주시면 됩니다. 약처방은 살라렌전이 나가는데 필로카핑기 약물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서 파획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구강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 음식을 씹거나 삼킬 때 어려움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말을 할 때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심한 구강건조증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